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용칼 제목이 너무 확 들어오죠. 한국당 대선 후보 윤석열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잠시 후에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애절한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 우리 광주와 그 인근에 계시는 우리 호남권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광주 극동방송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비에다가 광주 극동방송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청과 가까운데요. 광주시청과 가까운데요.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전두환과 12.12 호화 오찬을 가진 김장환 목사 규탄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뜻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분들 함께 할 텐데 이 자리에 오셔서 자숙해도 모자랄, 반성해도 모자랄 12.12의 호화 오찬을 즐기면서 역사 위에 거들먹거리는 전두환, 그의 버시던 김장환 목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장환 목사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개신교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원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반성 없이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며 광주 시민들을 기만하면서 전두환과의 교분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뭐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김장환 씨가 지금 지상파 방송인 극동방송의 실소유주고요. 또 아울러 그 자녀들이 지금 극동방송에서 요직을 맡고 있단 말이죠. 사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동방송 안에서 또한 그 직함을 갖고 회장 직함을 갖고 사회적 명예를 앞세우면서 그동안 명망을 떨쳐왔는데 그런 사람이 전두환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광주 5.18 당시에는 전두환의 요청을 받고 광주로 내려와서 광주가 어떻게 돌아가나 동태를 파악하고 올라가서 전두환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고요? 전도를 하려고 전두환과 12.12의 호화 오찬을 했다고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광주 극동방송 앞에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이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김장환 목사 규탄 대회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모여주시는 것이 저는 내년 총선 때 극우 개신교계가 보수 개신교계가 더 이상 망동을 취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시민들의 경고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광주에 우리 고향이신 문영란님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김용민이가 간청하니까요.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입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진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진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신문 사설을 보니까 한겨레 사설이 이런 시민들의 생각과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조국을 우리가 쉴드 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문장마다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검찰의 이런 무자비하고도 무도하고 무언측한 수사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질타하는 신문은 한겨레밖에 없어요. 예. 자, 한번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별감찰을 통해서 골프채 수수, 비행기표 대납 등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의뢰 대신 소속기관 즉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서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으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요. 어이구, 이거 정무적 판단도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군요. 야, 검찰 무섭네. 이런 검찰 앞에서 까불면 큰일 나겠어요. 네. 반면에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쪽은 수사권이 없어서 당사자 동의 아래에서만 감찰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사 의뢰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그렇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과거에 이제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검찰 그 이상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조국 전 장관 임명되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검찰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청와대 쪽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유재수의 비위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사표 낸다고 했잖아요. 사표 낸다고 했으면 그걸로 받으면 그만이지. 예? 그런 판단을 하면 처벌받습니까? 법의 처벌을 받습니까? 네,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질타를 합니다. 이 수사에서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 사설에서. 그러나 수사 의뢰를 안 했다고 그 사람을 처벌합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야, 무섭네. 무서워. 왜 검찰에다가 신고를 안 했냐? 어이구, 이거 불고지죄입니까? 불고지죄? 에? 한겨레 사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수사가 조국을 표적으로 한 사실상의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개월 동안이나 부인 정경심 교수 혐의와 조국 전 장관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다가 여의치 않자 유재수 수사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조차 법원에 의해 불어대면서 애초에 표적 수사를 위한 졸속 기소였다는 의혹이 짙어진 것도 사실이다. 검찰로서도 나올 때까지 파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전에 장용진 기자가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의 수사 행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이제 우물을 팔려고 막 어느 땅 특정 지점을 막 팝니다. 안 나와요. 그럼 바로 그 옆을 팝니다. 안 나와요. 또 옆을 팝니다. 그 집안이 다 무너질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식 수사입니다. 절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 찍었으면은 반드시 죄인을 입증해야만 수사가 끝나는, 죄인임을 입증해야만 수사가 끝나는 이런 식의 수사, 이게 바로 한동훈식 수사고, 그 한동훈을 신임하면서 그의 페이스에 말려든 윤석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변수. 윤석열 씨가 기사회생하느냐 무너지느냐, 그 변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느냐 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윤석열 한국당 후보 대선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어떤 후보에 맞서서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칼럼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보시죠. 윤석열은 여포다. 이 기사 보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다. 대검 참모 8명의 검사장 중에 대검 참모,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대검을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대검찰청에서 윤석열의 참모 8명 중에 한 사람은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또 다른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사단으로서 요직을 이어갔다. 부장검사 시절 그의 책상 위엔 우병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근무했다. 배성범, 조국 일가족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3차장 고형곤 PD 수첩을 기소했던 주임검사. 울산시장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2차장은 BBK 특검에서 윤석열과 함께 일했다. BBK 특검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습니까? MB한테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예.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차장검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 시절 부장으로 일했던 측근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검찰이 정권에 어떻게 복무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민간인 사찰, 용산 참사, PD 수첩, KBS 정연주 사장 기소, 세월호 수사, 주요 사건 때마다 이들은 진실을 비틀고 왜곡했다. 이들이 지금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수사하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한다. 이문정 검사는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의 반박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마치 야당 같다.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총장님,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는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놈 한 놈 없다. 이런 얘기죠. 수사는 결과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법원과 정반대다. 업무 일지 등 압수한 증거물은 검찰만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피의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자체가 정치 행위다. 설사 그게 공소 사실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에 가면 검찰 측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 박래용 논설위원님, 그 유희곤 기자 좀 혼내주세요. 검찰에서 나온 정보 갖고 뭐 그대로 갖다 받아 쓰면서 사실이요, 진리요 이러고 있잖아요. 후배 기자가 그러고 있는데 좀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좀. 자, 윤석열은 그동안 줄곧 1번, 즉 보수정당만 찍었다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는 흥미있는 대권 후보 여론조사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 누구를 대입시켜봐도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혹시 해서 한국당 후보에 윤석열을 끼워 넣었더니 민주당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다고 한다. 그래요? 지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재현할 수 있다. 그래요. 2021년 3월이 대선인데 2022년 3월이 대선인데 그 전년도 8월까지가 윤석열의 임기다. 그래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지금의 윤 총장에겐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 압수수색 한 방이면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검찰총장 한 사람에 따라 온 나라가 요동치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무는 이런 검찰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인사의 정상화다. 네, 한자도 빠짐없이 제 생각과 똑같네요. 네.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 한국당 윤석열 후보가.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네. 자, 그러면서 여포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을 잘하는 검찰 인사는 윤석열은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와 같다고 했다. 여포는 전투에선 백전백승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전장에서 졌다. 사로잡힌 여포는 묶은 것이 너무 쪼이니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오라고 했다. 조조는 범을 묶는데, 호랑이를 묶는데 꽉 조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일축했다고 하네요. 꽉 조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김상민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포가 어떻게 망했는지 잘 알아요. 동백이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그레이스님, 여포를 모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나눔으로님, 윤석열 자유한국당으로 나와라. 쓴맛을 볼 것이다. 예. MJ코님, 네. 대선 나올까요? 주변에서 지금 막 들쑤신다는 이야기도 돌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한국당 후보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넣었더니 민주당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